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f 도트 fx 이퀄 x가 있는데 얘는 몇 번 만에 두 번 만에 간다 이런 얘기고 얘는 세 번 만에 자기 자신한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두 번 만에 간다라는 게 이제 우리한테 의미는 뭐냐면 두 명을 한 팀으로 묶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 세 명을 한 팀으로 묶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게 기본이야. 자 그래서 자 NA의 원소가 A 원소가 만약에 4개인 케이스 여러분이 뭐 선생님이 4개, 5개, 6개 해줄 테니까 3개인 케이스를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고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4개인 케이스야. 그러니까는 이제 A 집합이 이제 뭐 1, 2, 3, 4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요. A에서 A로 가겠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일단은 이거를 만족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f.fx가 x라는 거는 두 명씩이 짝꿍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두 명을 짝꿍으로 만들어 줄 건데 짝꿍을 몇 개까지 만들어 줄 수가 있겠어? 두 팀까지 만들어 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짝꿍이 하나도 없는 케이스. 짝꿍이 없다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간다 그 얘기야. 알아듣겠어? 짝꿍이 있으면 엇갈려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짝꿍이 없는 케이스고요. 짝꿍이 하나, 짝꿍이 두 명의 케이스까지 한번 해보시면 짝꿍이 없다라는 거는 1, 2, 3, 4가 각자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야. 당연히 몇 가지밖에 없겠어 얘들아? 한 가지밖에 없겠지. 그쵸? 그래서 얘는 한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짝꿍이 하나 있는 케이스는 4명 중에서 짝꿍 2명을 짝꿍할 친구 2명을 뭐 하는 거야? 골라내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은 골라낸 애들은 엇갈려서 가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자기 자신한테 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사스 2 하면 되니까요. 얘는 몇 가지가 된다? 6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짝꿍이 2개인 케이스는요. 4명 중에 2명 골라내고요. 그 다음에 2명 중에 또 2명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그냥 사스 2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고 나면 쌤이 말씀드렸죠. 여기 끝에 똑같은 숫자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곱하기 2팩분의 1로 나눠줘야 된다. 사스이가 여러분 6인 거 알죠? 얘는 1이고요. 얘는 2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은 3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4명을 가지고 f.fx를 할 거면은 짝꿍이 없을 때 1가지, 짝꿍이 하나일 때 6가지, 짝꿍이 2명일 때 3가지에서 총 1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게 이제 시험에 가장 흔하게 잘 나오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거 이거 해보겠습니다. 자 3명이 짝꿍인 거. 3명이 짝꿍인 거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자 여기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1, 2, 3이 있고요. 1, 2, 3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3명이 이제 3명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게 2번 엇갈려서 이제 자기한테 간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2명이 짝꿍일 때는 예를 들어서 1, 2하고 1, 2일 때는 이런 방법밖에 없잖아. 이렇게 이해되지? 그러니까 짝꿍끼리에서 엇갈려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2명이니까 서로 이렇게 바꿔서 가는 방법밖에는. 그쵸? 그런데 이렇게 3명이 짝꿍이 될 때는 처음에 1이라는 친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되겠어? 2가지가 되겠지. 왜? 2한테 갈 수 있고 뭐한테 갈 수 있어? 3한테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더 해주면 이렇게 4개 만들어 버리고 자 1, 2, 3 1, 2, 3 하시고요. 뭐 F 이렇게 보면 1이 2한테 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2는 3한테 간다 4는 1한테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뭐 요렇게 가겠죠. 이렇게 갈 것이고요. 요렇게 갈 것이고요. 다시 요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니까 결국에는 1이라는 친구가 얘가 한 번을 거쳐서 2번을 거쳐서 3번 만에 자기 자신한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1이 누구한테 갈 수도 있어? 3한테 갈 수도 있겠지. 그리고 3한테 가서 3이 이제 어디로 가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이제 이어질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2는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 자신한테는 못 가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또 나머지 한 친구도 마찬가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짝꿍이 3명일 때는 여기 안에서 순서를 결정짓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야? 2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해보면요. 짝꿍이 없는 경우, 짝꿍이 1명 있는 경우 있습니다. 짝꿍이 없는 경우는 말 그대로 1, 2, 3, 4가 그대로 1, 2, 3, 4로 가면 되니까 얘는 한 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짝꿍이 하나야. 여기 짝꿍이 3명이잖아. 그렇지? 4명 중에 3명을 뽑는 거니까 우리는 4C 3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반드시 곱하기 뭐를 해줘야 돼? 1을 해줘야 된다라는 사실이야. 알겠지? 왜 그러냐면 그 짝꿍 안에서 갈 수 있는 경우 수가 또 2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몇 가지가 되냐? 6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 이상 짝꿍을 더 만들 수는 없잖아. 4명이니까. 그래서 얘는 몇 가지가 되냐? 7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원소가 4개일 때 f.fx는 10가지고요. f.fx는 7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시험 전날쯤에는 이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몇 개 안 되니까 4개, 5개밖에 안 나와. 6개도 잘 안 나와. 알겠지? 4개, 5개는 그냥 암기를 해놔버려 그냥. 알겠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다양하게 응용돼서 최상의 이제 그 기억, 니은, 디귿 골라내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5개가 되는 경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5까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세팅을 한번 해보면요. 한 가지, 짝꿍이 없는 경우는 한 가지 뭐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짝꿍이 1개인 경우는 OC 2명 골라내는 거니까 10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짝꿍이 2명 있는 경우는 같은 방법으로 5C2 곱하기 3C2 곱하기 2팩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는 10이고 얘는 3입니다. 30이니까 2로 약분하면은 15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26가지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우리가 결론은 당연히 암기를 뭐 하는 게 좋지만 이 하는 방식은 정확하게 이해해 놓으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도 만약에 없는 경우는 한 가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명 있는 경우는 5C3 하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 2를 곱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가 20가지가 되니까 합치면 21가지가 가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6개일 때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6가지 있다는 얘기니까 짝꿍이 3개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고 얘는 2개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짝꿍이 없는 경우는 한 가지 맞고요. 짝꿍이 하나인 경우는 6개 중에서 2명을 골라내는 거니까 6C 15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2개인 경우는 6C 곱하기 4C 곱하기 2팩분의 1 하시면 되고 얘가 15이십니다. 15 곱하기 4C 6이죠. 곱하기 2분의 약분하면 3이 돼서 얘는 45가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3개 되는 경우는 6C 곱하기 4C 곱하기 2C 곱하기 3개가 같으니까 당연히 3팩분의 1로 나누셔야 되고요. 15개, 6개, 1개를 6분의 1로 내가 약분하면은 15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치? 그래서 얘네를 모두 쫙 더하시면은 81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한 보면 얘는 짝꿍이 한 가지니까 6C 3 하시고요. 곱하기 2 하시면 6C 3이 20입니다. 20 곱하기 2 해가지고 40가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 다음에 6C 3 곱하기 3C 3 곱하기 2팩분의 1 두 개가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얘가 20이고 얘가 2분의 1은 뭐 1이니까 여기가 10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걸 합치면은 51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뭐 선생님이 볼 때 사실 이거 자체 내용 자체가 우리 광주 스타일은 아니야. 혹시라도 선생님이 그냥 뭐 염려돼서 어쨌든 4개, 5개, 6개 선생님 같이 만약에 된다면은 5개는 좀 애매하고요. 왜냐면은 6개짜리로 이렇게 세 팀을 내거는 사실 이런 거 자체가 학교 선생님이 언급을 해주시지 않으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라서 어쨌든 여러분은 꼭 이렇게 4개일 때, 5개일 때, 6개일 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시험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마무리 할게요. 그 다음에 279번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279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때 그냥 뭐 계산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기는 하는데, 여러분이 일단은 조금 우리가 이제 수준을 조금 높이고 어떤 학습 효과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런 그래프들을 그냥 가만히 그냥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은, 뭐 2차 같은 경우야 사실 뭐 약간 이렇게 곡선이니까 여러분이 뭐 최대값 최소값이 바로 판단되기가 좀 쉽지는 않겠지만, 1차 같은 경우는 뭐 직선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뭐 충분히 쉽게 판단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것을 조금 더 한번 확인하고 문제를 들어가면 쓸데없는 계산을 내가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친구입니다. 얘는 0보다 작을 때잖아, 그렇지? 그럼 0보다 작을 때면 0일 때가 최소겠지. 왜냐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렇지? 0일 때가 최소에 얼마입니까? 당연히 3이겠죠.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3보다는 큰 값을 갖는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직관도 이 정도로 바로 알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3보다 큰 값은 뭐 할 수 있어? 다 가질 수가 있어. 문제에서 만약에 2나 뭐 0이나 뭐 그런 값에 대한 어떤 뭐 무언가를 나에게 찾으라고 하면 내가 얘는 건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얘는 3 이상의 값만 뭐 할 수 있으니까, 뭐 정확히 말하면 0이 안 들어가니까 3초과라고 볼 수가 있겠네. 어쨌든 3초가 된 값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요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가 지금 뭐냐면 x = 2예요 0부터니까 여기가 0이니까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겠다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는 이제 2를 집어넣어 보면은요, 4에다가 마팔에다가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 그쵸? 그리고 뭐 00을 집어넣으면 3, 3이 정확하게 만나니까 대략 뭐 그 직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1차 함수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2차 함수가 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해되셨죠? 뭐 이 정도 그래프는 뭐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체크해 보시고, 자, 일단은 이거의 K값을 지금 나에게 구해봐라 이런 말이잖아. 그러면 F 가로 열고 이렇게 일단은 얘를 네모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F가 뭐가 나오는 게 중요하냐? 8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쵸? 그럼 8이 몇 번 나오냐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8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y = 8이라고 하면 여기에 x1이 있고 여기에 x2가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쵸? 특히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 이제 2차 함수 입장에서 보면 원래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던 애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equal 8이라고 놓고 계산을 만약에 하면 당연히 여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기겠죠. 근데 이 친구는 내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친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 그래프는 뭐 평상시에 좀 많이 그려봐서 그냥 딱 보는 순간 대충 어떻게 이루어졌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나셔야 된다고.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뺏기거나 그러면 안 되고,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래프 없이 풀면 안 돼요. 무조건 그래프 20 풀어야 돼. 그래프 없이 풀면 이제 뭐 이런 근, 우리가 이런 근을 뭐 무연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근인데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근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이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빨리 그림 연습을 해보시고 인지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이 x1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올 수 있냐? 얘가 8이라는 값에서 나올 수가 있겠지. 그쵸?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가 될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다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근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뭐가 돼? 8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건너오니까 마이너스 5가 돼서 이 친구는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 너는 안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쵸? 왜 그러냐면은 마이너스 1은 아마 여기 있는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1일 거거든. 그쵸? 결론적으로 x = 5가 돼야 된다. 여기 있는 친구는 x 값이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거나 또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5가 돼야 가능하겠지. 그렇죠?
그래야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5를 집어넣어서 8을 만들 수가 있고 여기다가 5를 집어넣어야 8을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 알아듣겠니?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어차피 f.fx는 그냥 두 바퀴 돌린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특히 f.fx는 똑같은 fx의 어떤 위치를 두 바퀴 돌린다. 결론적으로 여기 자체가 지금 fx니까 fx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케이스하고 5가 되는 케이스를 한번 뭐 해보자? 찾아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건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얘 지금 다 없어지고. 자, 나는 이제 누구 찾을 거야? 얘 찾을 거야. 마이너스 2분의 5하고의 관계 찾을 거라고. 마이너스 2분의 5는 당연히 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밑으로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럼 교점이 생길 수가 있어? 없어? 없고 교점이 안 생기면 근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으로 5니까 5는 뭐 어딘가 이렇게 있겠지. 그쵸? 그럼 여기에 이제 뭐 알파라는 근하고 여기에 베타라는 근이 뭐 할 수가 있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알파, 베타 근이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값을 내가 한번 이제 구해보는 거니까. 그럼 첫 번째. 자, 이 친구가 뭐가 돼야 됩니까? 5가 돼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여기하고 알파 값 구하는 거야. 그럼 왔다 갔다 하면 여기는 뭐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타 값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5니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거 뭐 딱 봐도 뭐 안 돼? 인수분해 안 되게 생겼잖아. 그렇지? 그래서 근해 공식을 한번 써보시면은 x라는 친구는 2 풀마 루트 6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걔네 이쪽에 있는 친구, 이쪽에 있는 친구.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값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하고 2 플러스 루트 6하고 두 개를 더하니까 1 플러스 루트 6 몇 번? 4번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나요? 선생님 생각에 279번 정도는 우리 학교 시험에 나오기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난이도도 충분히 있고.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좀 하나만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는 뭐냐면 이 문제를 이렇게 내면 난이도가 딱 상이야, 상. 알겠지? 난이도를 최상 만드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최상을 만드냐면은 지금 이렇게 내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솔직히 뭐 조금 어려운 문제 풀어본 친구들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그냥 복잡하네? 뭐 해보면 되겠네? 이 정도 느낌이야, 사실. 이 정도 난이도는. 그치? 근데 이제 얘보다 어려운 거는 여러분이 그냥 뭘 흘러가듯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만 딱 줘버리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fx 노트 이렇게 놓고 여기를 k라고 놓고 equal 8. 오케이? 이거를 만족하는 잘 들어봐. 이거를 만족하는 근이 하나가 되기 위한 k 값을 구하시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어려워져. 왜 이제 뭐가 추가되냐? 계산 플러스 해석이 추가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냥 얘를 만족하는 k 값 구하라 해버리면 끝난 거거든,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것이 근이 몇 개가 된다고? 하나가 된다고. 우리 아까 구해봤죠? 우리 아까 구해봤더니 근이 몇 개가 됐어, 얘들아? 2개가 됐잖아. 여기서 근 하나 알파 값 나왔고, 여기서 뭐 나왔어? 베타 값 나왔잖아. 그치? 자, 여기 있는 8을, 여기를 뭐 x라고 주고요. 여기를 k라고 줄 거야, 그러면. 얘가 근이 한 개가 나오게끔 하는 k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제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fk 해봤더니 fk가 뭐 5가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5가 되는 바람에 당연히 근이 몇 개가 됐어? 2개가 됐었지. 그러면 얘가 하나가 되려면 정확하게 어디를 지나가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지나가면 하나가 되겠지. 여기 위를 지나가 버리면 근이 당연히 몇 개가 되니까? 2개가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거를 조금 더 응용해서 문제를 내버리면 난이도가 좀 더 높아져요. 선생님 그런 문제 오늘 프린트에 집어넣어놨으니까 꼭 그런 문제까지 뭐 못 풀더라도 풀어보시고 뭐 하라고? 답지 보면서 일단 익히시고 안 되는 거 질문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만 사실 해놔도 되지만
쌤이 이제 방금 전에 말한 그 부분까지 해놓으시면 뭐 어떤 문제가 나와도 겁나지가 않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80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80번을 좀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6이라고 되어 있는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gx 1차 함수가 있네요. 3,0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선 y = gx의 y절편이 1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얘가 3,0에서 만난다, 얘가 0,1이다 라는 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돼. 1차 함수는 미지수가 몇 개야? 1차 함수 미지수가 2개야, 2개. 그쵸?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두 가지 조건을 주면 내가 뭐를 클리어할 수 있다는 거지? gx 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수학에서는 얘들아, 식을 구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어떤 영역이야? 그냥 계산 영역이야. 사실 계산은 어려운 게 없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뭐가 어려운 거야? 상황을 전제해서 식을 세우는 게 어려운 거지 계산이 뭐 어렵냐,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 함수네, 그럼 머릿속에 자동으로 뭐가 떠올라야 돼? 미지수가 그러면은 2개겠네? 조건이 몇 개가 두어지지? 그러면 여기 3,0, 0,1이니까 기울기도 다 알고 y절편 하니까 gx를 바로 뭐 할 수가 있어요? 구할 수 있다. gx 뭐가 되겠습니까? 3분의 마이너스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gx가 완벽하게 클리어가 된 거지. 자, fx는 클리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클리어가 되죠. 실제로 선생님이 이제 계속 강조했던 게 있는데 2차 함수는 마찬가지로 미지수가 몇 개야? 3개야, 3개. 그치?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식에 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냐면, 설명을 자세하게 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고2 올라가 보면 알아. 그때는 그냥 상황 주어지고 내가 다 식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고2 특히 수투에 가가지고 그런 어떤 이제 뭐 미분의 활용 쪽에 가면은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 훈련을 안 했던 친구들은 그냥 주어진 거 계산만 했던 친구들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식으로 세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내년에 수 2학기 가가지고 좋은 점수 얻을 수가 있어요. 자,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냥 축대칭 함수야. 그쵸? 축대칭 함수니까 여기가 2라고 줬고 얘가 3이라고 줬으면 당연히 얘는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어? 얘는 뭐 5 차이니까 5 지나가면 마이너스 7이겠지. 그쵸? 그럼 나는 근 2개를 아니까 최고차는 모르면은 A로 놓고 근 2개 가지고 뭐 X제곱해서 합 곱해가지고 세울 수가 있겠지. 그럼 그 최고차는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 2,6이라는 친구가 있잖아. 그치? 또는 뭐 그렇게 세우든 또는 아니면 꼭지점을 하니까 꼭지점을 가지고 식을 세운 다음에 3,0을 주면서 A값 구하면 되겠지.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선생님이 이거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 이 상황에서 뭐 할 수가 있어야 돼? 식을 완벽하게 내가 세울 수 있구나 라는 것이 딱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봅시다. 기억번. 자, f.gx의 서로 다른 실근은 2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합성함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가벼워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자, 이 친구는 이 얘기잖아. f 이렇게 해서 자 0, 이 얘기잖아. 그치? 그리고 얘가 이제 뭐 gx인데 어쨌든 f가 0이 되는 친구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f가 0이 되는 친구는 이게 2차 함수가 fx니까 여기 뭐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선생님 아까 얘기했었죠? 마7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됩니까? 3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fx가 0이 되는 친구는 네가 마7이 되거나 또는 네가 뭐가 되거나 3이 되면은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쵸? 그리고 gx는 당연히 몇 차 함수니까? 1차 함수니까 y값이 무엇이든 무조건 근을 몇 개밖에 못 가자? 하나밖에 못 갖는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gx가 이제 이거니까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7에서도 근 하나 갖고 3에서도 근 하나 갖는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은 2개다. 정확하게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280번 같은 이런 문제 풀 때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명확하게 클리어가 안 되면 그거 질문을 해야 돼. 그냥 개수 맞았네. 대충 의미상으로 내가 알 거 같네. 이렇게 하잖아. 여러분이 고1 때만 수학하고 안 할 거 아니잖아. 고2 고선 가면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장난스러운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치다고. 그래서 명확하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fx의 제곱과 gx의 제곱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4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얘들아 a 제곱하고 b 제곱을 내가 단순하게 하면 이거 뭐지 얘들아? a하고 b 그 다음에 a 이퀄 뭡니까? 마이너스 b 두 가지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a 제곱 이퀄 b 제곱이나 절대값 a 이퀄 절대값 b나 이 두 가지는 똑같이 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충분히 아시죠? 자, 그러면 나는 당연히 첫 번째 이러한 케이스 체크해 보고요. 두 번째 이러한 케이스 한번 체크해 봐서 서로 다른 실근이 4개인지, 즉 교점이 4개인지 체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예로 가서 fx 이퀄 gx fx 이퀄 gx는 여기 보시면 만나는 게 근이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맞죠? 몇 개입니까? 2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a 이퀄 마이너스 b는 fx 이퀄 마이너스 gx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gx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죠? x축 대칭함수니까 이렇게 이 정도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간다 이러면 되겠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새롭게 생기는 근이 이 근은 생기겠지. 왜? x값이 분명히 뭐 할 거니까 기존의 얘하고는 다를 거니까. 맞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야? 이미 사용했던 근을 다시 또 지나가는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당연히 몇 개가 돼야 되는 거니? 3개가 돼야 된다가 정답이니까 니은번은 탈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갈게요. 디귿번 가면 f.fx 이퀄 0의 모든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8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디귿번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f 가로 열고 0이 되는 친구 네모. 자, 네모가 아까 누구였냐면은 마이너스 7하고 누구였습니까? 3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7부터 하면 마이너스 7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 있는 fx10을 구해가지고 이퀄 걔를 마이너스 7이라고 놓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바보 멍충이는 없을 거야. 당연히 마이너스 7은 여기 어디쯤인가 이렇게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x1과 여기 있는 이 x2나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에 x3하고 여기 x4나 이 참수는 무조건 이거에 대해서 무슨 관계니 얘들아? 대칭관계라고. 그렇죠? 대칭관계라는 건 당연히 뭐야? 얘가 중점이야. 중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x1하고 x2가 얼마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x1하고 x2를 구하라라고 하면은 식 이퀄 마이너스 7이라고 놓고 x 값을 구해야 되겠지. 근데 그거의 합을 구하라라고 하면 이건 뭐 그냥 엄청 쉬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x1하고 x2를 더하면 이 마이너스 2의 몇 배? 2배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이 하나 더 있었죠. 3이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x3하고 x4의 합이 나올 것이고 x3 더하기 x4의 합도 당연히 마이너스 2에 뭐가 되는 거야? 2배가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온다. 그런 쪽으로 마사하고 마사가 나오니까 모든 실근합은 뭐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조심할 게 있어요. 뭐가 조심할 게 있냐면 잘 들어봐. 모든 실근의 합이고 그러니까 이 수학에서는 말 한마디 차이가 그렇거든. 얘들아 모든 실근이라고 하면은 중근이라면 몇 번 계산해야 돼? 모든 실근의 합일 때는 중근은 몇 번 계산해야 돼? 중근은 2번 계산해야 돼요. 중근이라는 거는 같은 근이라는 거야. 알겠지? 예를 들면 x-2의 제곱 이퀄 0의 근의 합은 얼마야? 4야 4. x-2의 완전 제곱 근의 합이 얼마냐고. 그거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잖아. 그치? 2가 2개야. 그러니까 모든 근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중근은 몇 번 계산해야 돼요?
두 번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중분도 한 번 계산해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만약에 D급분을 낸다라고 하면 얘를 이제 어떻게 낼 거냐면은 얘는 지금 이제 마이너스 7하고 3이 걸리기 이렇게 지금 문제를 냈잖아요. 그렇지? 근데 선생님 같으면은 마이너스 7이나 3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여기 6이 걸리게 그렇게 딱 문제를 낼 겁니다. 6이 걸리게. 그러면 얘는 근이 몇 개가 되는 거야? 모든 실근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8이 돼야 될 것이고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4가 걸리지만 여기에서는 이거 하나 걸리니까는 그때는 마이너스 뭐가 돼야 돼? 6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하나 꼼꼼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답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 알겠지? 서로 다른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 분명하게 아셔야 되고요. 서로 다른이 안 들어가면 중분은 두 개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81번 한번 볼게요. y는 fx의 그래프와 y 이퀄 x의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난다 요렇게에 대해서 nx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고 이런 문제들은 잘 봐봐. f.fx가 얘들아 fx란다. 우리는 치환이라는 걸 할 거야. 뭐 한다고 얘들아? 치환. 뭘 치환하냐? fx를 갖다가 t라고 한번 치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ft는 뭐가 되는 거야? t 이렇게 되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치환이라는 과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치환에 대해서 문제를 낼 때 좀 뭔가 이렇게 아주 고난이도 최상 문제가 아닌 이상은 뭐 이렇게 범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힘들지 않게 문제를 내는데 우리가 치환을 하면 얘들아 항상 뭐를 염두에 둬야 되냐? 범위를 염두에 둬야 돼. 범위를. 봐봐.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t로 fx를 갖다가 t로 치환을 했어. 치환하면 우리는 무조건 t의 범위가 어떻게 될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여기서는 이제 지금 t가 뭐야? fx잖아. fx는 뭡니까? 그래프죠. 그래프. y값이죠. y값이니까 여기가 최대가 될 거야. 그리고 최소는 뭐 쭉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 될 거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지. 그치? 결론적으로 여기가 선생님이 만약에 10이라고 한번 해보면 t라는 친구는 뭐가 되는 거니?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 고1 문제 같은 경우 여기 이런 값들을 잘 안 준다고. 왜 안 주냐면은 이런 것까지를 염두에 두지 않아도 문제가 풀리게 그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어차피 고2 때는 이 범위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환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 범위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n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얘를 만족하는 근이 몇 개냐 이렇게 지금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ft equal t야. ft equal t니까 한번 봅시다. 천천히. 여기 이제 숫자들이 없기는 한데 선생님 임으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ft equal t라는 거는 fx equal x라는 말하고 똑같이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이 뭐 a, b, c, t, x 이런 거는 마음대로 x로 바꿔서 생각해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이게 지금 이제 fx고 이게 y equal x니까 여기 4개가 될 거야. 편의상 여기를 갖다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보고요.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2, 얘를 갖다가 2, 얘를 갖다가 4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t값이라는 게 뭐가 되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자, 근데 우리는 지금 t값을 구하는 게 아니죠. 누구 구하는 겁니까? x값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또 한 바퀴 돌자. 얘를 fx로 바꿔주고 이제는 fx가 마3이 되는 거 마이너스 2일 때, 2일 때, 4일 때 뭐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근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fx 이퀄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3자리니까 정확하게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지나갔을 때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fx하고 마3하고 같다. 그럼 근이 몇 개가 되겠어? 당연히 뭐 여기 하나, 얘 둘, 얘 셋, 여기 4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지금 근의 값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근의 개수만 물어봤습니다.
마이너스 2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 4개, 얘도 4개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여기는 몇 개입니까? 2개가 되고 여기 몇 개가 됩니까? 2개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모든 근의 합은 몇 개가 되는 거니? 12개가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이렇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돼 있으면 항상 누가 중요하냐? F가 4가 되는 게 중요해. 그리고 얘는 그냥 네모라고 해버리는 거지.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4에다가 선을 이렇게 그어 보면 몇 개가 만납니까? 이렇게 내려가서 6, 이렇게 내려가서 11, 이렇게 내려가서 15, 이렇게 내려가서 17, 이렇게 4개가 만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즉 여기 있는 친구가 누가 돼야 되냐? 6,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5, 17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나는 fx 더하기 2가 얘가 되는 거거든. 그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어차피 얘네들은 y 값이잖아. 그렇지? 근데 그래프가 가장 큰 게 뭐야? 6이야. 6 이상은 있어? 없어? 없어.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답이 절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fx 더하기 6이니까 이렇게 그거 맞습니다. 만나는 친구가 8이라는 친구하고 쭉 내려가서 16이라는 친구하고 이렇게 만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즉 x 플러스 2라는 친구가 8이 되거나 또는 16이 돼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됐죠? 항상 그는 누굽니까? x값이 x에 얼마가 들어갔을 때 그게 나오냐 이런 얘기니까 x로 따지면 얘는 6이 될 것이고요. 얘는 뭐가 되냐? 1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근의 개수하고 합이니까 2개 20에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8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283, 284, 285 다 중요해요. 283 봅시다. 0에서 4에서 정의된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정식 이것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을 구하 이런 말이야. 항상 이런 말은 fx가 먼저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거야. 그리고 얘가 나오는 x를 두 번째로 구해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맞죠? 그래서 당연히 fx를 t라고 한번 치환해보면 얘는 뭐가 되냐? f 가로 열고 t는 5-t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쵸? 여기서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 언급은 하진 않지만 우리는 미리 연습하자고 치환을 했어. 치환은 반드시 얘들아 우리 뭐 체크하자고? t가 가질 수 있는 범위부터 체크하자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자 t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래프 보시면 알겠죠? 어디서 어디까지야? 0에서부터 4까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y 범위를 t 범위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t는 0, 4라는 범위에서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것을 만족하는 t값을 내가 먼저 구해야 되겠지. 자, 얘를 만족한 t값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기 편하게 눈에 익숙하게 얘로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 그럼 fx라는 거는 이 그래프를 말할 것이고요. 이 친구는 여러분 뭐야? 당연히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1차 함수가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얘를 한번 그려보시면 얘를 5라고 하고요. 여기를 5라고 할게. 그러면 요렇게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이렇게. 알아듣겠어? 그러고 나면은 여기서 x1이라는 값을 갖고 여기서 x2라는 값을 갖는다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이 x값은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여기 있는 이 친구 즉 5-x 플러스 5라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이 그래프 선생님이 얘를 1번 그래프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2번 그래프라고 할게. 그럼 x1은 여기 있는 친구하고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친구하고 1번 그래프하고 만나서 생기는 거고 여기 x2는 2번 그래프하고 만나서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1번 그래프는 뭐냐 그 얘기야. 거기 뭐 여러분 이거 뭐 눈으로 뭐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식을 세워야지 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뭐 2 증가할 때 2 증가하니까 x 될 것이고요. y절편은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1번씩 세울 수가 있죠. 2번씩 같은 경우는 여기서 2 증가할 때 이렇게 증가하니까는 마이너스 2x가 될 것이고 4 집어넣었을 때 0 돼야 되니까 플러스 8이구나 라고 식 세울 수가 있겠네. 알아듣겠죠? 되죠? 그럼 여기서 두 개를 선생님이 같다 라고 놓을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2x가 넘어오면 3이 되니까 너는 2분의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너는 얘가 넘어가면 x가 되고 얘가 넘어가면 3이니까 너는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치? 결론적으로 t라는 친구는 2분의 3이 되거나 또는 3이 돼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t값 구했잖아. 한 바퀴만 더 돌리면 돼. 그쵸? t가 누구니까? fx니까 fx는 이렇게.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내가 구하는 거 구해봅시다. fx 이퀄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은 여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겠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이거 알파 하나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3이라는 친구는 여기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러면 x값이 여기 베타라는 친구하고 여기 감마라는 친구 두 개가 있겠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알파라는 친구는 누구하고 만난 거니? 여기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이 뭐가 되는? 여기 있는 친구 2분의 3이죠. 2분의 3이 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왔다 갔다 하니까 2x는 얘는 2분의 16이니까 2분의 13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넘어가니까 x라는 친구는 4분의 13이라는 이게 바로 알파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는 지금 3하고 만나는 친구니까 일단은 얘가 첫 번째 베타 구하는 거야. x 플러스 2가 3하고 만나니까 x는 1이다 이게 볼 수가 있고요. 얘가 지금 베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얘가 1이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 다음에 감마. 자, 감마 구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이 3이 되니까 넘어오면 2x가 5가 돼서 x는 2분의 5가 되고요. 얘가 감마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여기는 4분의 13, 얘는 4분의 4, 얘는 4분의 10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걸 모두 쫙 더해 주시면 4분의 27,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더 볼게. 0에서 4까지 fx하고 gx가 이렇게 생겼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제 합성함수의 그래프와 x축, y축 및 x 이퀄 4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가 뭐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대놓고 그냥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판단해봐 뭐 이런 말인데, 합성함수는 결론은 이거죠. 이거의 y값이 fx의 x값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gx 함수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나눌 건데, 자, gx 여기 볼게요. 자, gx 여기를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0에서 1 사이하고 1에서 2 사이, 2에서 3 사이, 3에서 4 사이가 지금 뭐합니까? 서로 조금 다르게 변화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잘 볼게. 잘 봐봐. 선생님 여기다 바로 그릴 거야.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gx가 0부터 1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 y 값이 어디서 어디까지 갔죠? 0에서부터 어디까지 갔죠? 2까지 움직인 거 맞죠? 다시 얘가 gx가 0에서 1까지 가는 동안 자, 얘가 0에서 1까지 가는 동안 2에서 0까지가 아니고요. 0에서 2까지 갔잖아. 그치? 그러니까 0에서 2까지 갔어. 그러면 여기에서의 y값이 여기에서의 정의역의 역할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합성함수의 0에서부터 1까지는
0에서 fx의 0에서부터 2까지의 이 모양의 그래프가 여기에 그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려지냐? 여기가 당연히 반반이지. 반반이니까 2분의 1까지 딱 찍어서 2에서부터 여기까지 0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까지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 좀 들어봅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gx가 0에서 1, 1부터 2, 2부터 3, 3부터 4 이렇게 나눈 거는 한 칸씩 나눈 게 아니야. 변화량을 가지고 나눈 거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런 그래프가 왔다 이런 얘기지. 알겠지?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는 어떻게 그려지냐? 얘는 그냥 2잖아. 2 그냥. 맞죠? 그러면은 여기 2에 있는 y값이 얼마야? 1이지 1. 그냥 여기 한 칸을 1이 그대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2에서부터 1까지 내려왔어. 그치? 맞죠? 그러니까 정의어로 가서 2에서부터 1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간다는 거는 뭐냐면 1에서부터 y값 1에서부터 0까지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gx 2에서 3 구간은 x값 이럴 때 y값이 2에서 1까지 내려갔어. 2에서 1까지 내려간 거를 그대로 1로 가지고 와서 2에서 1까지 이렇게 내려갔잖아. 그치? 그럴 때 y값은 1에서 0까지니까 아 1에서 0까지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에서 4 구간은 1부터 4까지잖아. 그렇지? 1부터 4까지 y값이 맞죠? 그 1부터 4까지가 이제 여기 1부터 4까지 x값으로 오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은 0부터 3까지 증가했지? 0부터 3까지? 그러니까 0부터 3까지 이렇게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즉 빨간색으로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함수가 무슨 함수냐? f.gx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함수하고 x축, y축, x 이퀄 4 이렇게 내렸을 때 즉 이렇게 생긴 이거에 뭘 구하라는 거야?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만 그리면 이런 것들은 뭐 다 삼각형이나 뭐 사각형, 사다리꼴 뭐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면적 넓이 구하는 거는 뭐 어려울 게 없겠죠. 그쵸? 연습해야 돼 이거. 처음에 들을 때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뭐지? 잘 모르겠네 이럴 수도 있어. 이 부분 지금 45분 정도 되거든. 그 정도 영상 가서 몇 번 좀 들어봐, 돌려봐. 알겠지? 그리고 연습해보세요. 우선 연습할 문제 프린트에 뭐 한 3-4문제 이렇게 또 넣어놨으니까 꼭 좀 연습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말하면 gx의 x범위의 y의 변화량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이 x범위에 이 y의 변화량을 우겨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냥. 알겠지? 자 28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0에서부터 1까지 정의된 함수라고 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0에서 얘를 1이라고 하고 2분의 1, 얘를 1, 얘를 2분의 1 이 정도로 잡아봅시다. 잡아보시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 뭐가 된다는 얘기니?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2분의 1부터 1까지 2x니까 여기 뭐 여기서 이렇게 된다. 즉 이런 V자 모양이 바로 fx의 그래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를 뭐 3번 합성하라고 했는데 이거 선생님이 2번 합성하는 것까지만 한번 선생님이 보여줄 테니까 어차피 이렇게 3번까지 합성하라는 거는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는 어떤 케이스가 됐을 때 요구하냐? 반복됐을 때 그렇게 요구하는 거야.
세 번까지 뭔가를 막 다 나눠서 그려야 되는 문제를 여러분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거를 그려보면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가 뭐가 같아? 어떤 느낌이 같아. 알겠지?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유추할 수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거 한번 그려볼게. 자, 그려보시면 처음에 보세요. 얘가 2분의 1이고요. 얘가 1. 여기 2분의 1. 얘를 1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F 지금 해보는 거예요. 두 개만. 처음 거에 0에서부터 1까지. 그치? 0에서부터 1까지. 자,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가. 여기에서 어떻게 그릴 거냐면 Y값의 변화가 0부터 어디까지야? 1까지가 되겠지. 아니 1부터 어디까지가 되겠어? 0까지가 되겠지. 다시 1부터 어디까지로 가? 0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맞죠? 1부터 0까지. 여기는 0일 때 1이고 2분의 1일 때 0이니까 1부터 0까지 간다고 보면 돼. 그러면 다시 fx로 와서 fx 1부터 0까지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 V자 모양이 0에서 2분의 1 사이, 여기 사이에 V자 모양이 뭐 해야 돼? 그려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4분의 1로 잡으면 V자 모양이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부터 1까지는 이렇게잖아. 그러면 얘는 0에서부터 1까지가 되겠지. 그쵸? 0에서부터 1까지는 여기 1에서부터 내려왔다가 다시 1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똑같이 얘도 4분의 3이라고 해보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아듣겠니?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일 때는 V자가 이렇게 한 번이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두 번일 때는 V자가 이렇게 W자 형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세 번일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뭐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얘가 한 번 이런 식으로 두 번, 세 번, 두 배씩 이렇게 늘어나는 어떤 형태가 돼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체크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세 번 여러분의 합성하라는 거는 이런 형태 아니고는 낼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알아듣겠지? 그러면 자, 세 번 합성된 거, 그게 지금 hx니까 세 번 합성된 거하고 4분의 1 같다. 교점. 모든 원수의 뭘 구하라고? 합을 구하라고. 그럼 4분의 1이니까 뭐 여기가 된다고 보자. 얘가 1이니까 y는 4분의 1. 그러면은 만나는 점이 몇 개냐면은 하나, 둘, 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만날 건데 이거 뭐 당연히 식 계산해가지고 푸는 거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이 봤을 때 대칭관계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2분의 1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두 개 더한 거, 이렇게 두 개 더한 거, 짝꿍, 짝꿍, 짝꿍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짝꿍 하나가 이거의 몇 배가 되죠? 중점이니까 두 배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두 개 더하는 게 1이구나. 2, 3, 4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286번을 한번 보시면 일단 fx하고 gx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그리실 줄 알죠? 이거 뭐 한 번에 보려고 하지 말고요. 이만큼 일단은 볼 수 있지.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절대값이니까 뒤집어 올렸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뭐가 됩니까? 그거를 다시 x축 대칭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플러스 2만큼 뭐 하는 거야? 평행이동을 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조금씩 빨라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보고 나서 이거 그리려면 잘 안 보입니다. 알겠어요?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이렇게 먼저 보시고 절대값 씌우고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 뭐 그릴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 어렵지 않죠. 얘는 이제 V자 함수인데 그거를 갖다가 x가 1일 때 V자 함수인데 1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식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hx를 갖다가 뭐 a나 이런 걸로 치환을 한번 해보시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3차 방정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hx의 근을 한번 구해봤더니 바로 뭐가 되냐? 3이나 2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여기까지는 일단은 뭐 그냥 단순한 계산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것만 해석하면 되는 거고, hx라는 거는 g.fx니까 gx가 3이 되는, gx가 2가 되는, g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이렇게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시면 일단은 gx가 3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gx잖아. 그렇지? 그럼 gx가 3이 되는 케이스는 얘가 1이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여기가 y equal 3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3이 되는 거는 여기에 여기가 지금 일씩 움직일 거니까 마이너스 1이고 얘는 3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fx가 지금 이 친구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 되는 케이스하고 누가 되는 3이 되는 케이스를 한번 여러분이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되겠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는 그러면은 f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그어 보시면은 여기서 두 개가 나온다. 교점을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이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2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만나니 안 만나니? 안 만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올 수가 있어 없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가 되는 케이스를 한번 체크해 보면 얘가 이제 뭐 2가 된다. 이게 낮아지겠죠? 낮아지면은 여기가 이제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0이 되거나 얘가 2가 되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이 되는 케이스는 이 케이스니까 아까 여기서는 근이 두 개 나왔습니다. 자, 0이 되는 케이스에서는 근이 3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가 되는 케이스 여기죠. 근이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hx, 즉 g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은 여기가 돼야 되잖아. 근이 있어 없어? 근이 없겠다. 그치? 그러면 근이 없어. 여기서 뭐 근이 나올 수가 없겠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2개 나오고 여기서 3개 나오고 여기서 2개 나오니까 총 몇 개가 되는 거니? 7개가 되는데 자 여기가 1하고 2하고 2분의 5입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해줄게요. 자 이거 hx를 인수분해를 하시면 1이나 2나 2분의 5가 뭐가라는 얘기야? 근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1이 됐을 때는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 y값 1, 그치? 그럼 x값이 뭐가 돼? 1 되겠죠. x값이 1이니까 1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 보시면은 여기서는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불정계수 찾으면 되니까 2다. 2라는 거는 이제 아까 여기서 말하고 얘가 2일 때는 0 또는 2가 되는 케이스였고요. 0일 때는 3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3개가. 그 다음에 2일 때는 이렇게 그어지니까 2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2분의 5야. 2분의 5면은 뭐 얘보다 좀 더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얘는 2분의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분의 5가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케이스가 2개의 교점이 생기고 2분의 5가 되는 케이스는 얘가 2니까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거를 다 더한 거가 답이 돼야 되니까 정답은 12개, 12개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복잡해 보이는데 한번 딱 정리해 보세요. 복잡할 거 없어요. 그래프 정확하게 그리시고 인수분해해서 얘가 근이 되는 게 이렇게 그러면 나는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야? G.fx가 1이 되는, 그럼 G.fx가 1이 되는 거는 이거 신경 쓰지 말고 G가 1이 되는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fx가 그 값이 되는 게 바로 몇 개냐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선생님이 이 문제도 프린트에 똑같은 문제 실어놨으니까 연습을 조금 하셔가지고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합성함수 정리해 놓으시면 합성함수에서는 부족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할게요.